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 또는 항공모함에 장착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국산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고인 한국자가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정부가 이때까지 군사 분야에서, 국방 분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과 실행을 봤을 때 뭔가 준비가 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 물론 과거에부터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흘러나오는 정보들은 있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한번 원자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죠.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원전연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1919년 7월 27일, 2년 전입니다. 사업 기간은 4년을 잡고 있고요. 23년까지 개발을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뭔고 하니 해양용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한 원자로를 가지고 선박, 여기서 이제 쇠빙선을 주로 언급을 하더군요. 선박에 쓰겠고, 추진원으로 또 부유식 발전, 배처럼 해상에 띄워놓고서는 소형 발전, 원자력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걸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상용이잖아요. 네, 상당히 좀 비슷하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시작된 부분이고, 이게 우리나라 소형 원전, 그때는 이제 스마트 원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전의 실전기, 조그만 실전기도 울산 부근, 그 동해안가에 옛날 고리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학과 원전 관련 이제 기업들이 이제 연합전선을 펼친 것이고, 단장은 이제 황일순 교수라는 분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출범식의 사진입니다. 7월 27일 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기에 대한 출범식에 대한 기사는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들이 연구하는 원자로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제가 여기 보시면 나오는 소형 혁신 원자로 기술조사 보고서라고 최근에 이제 초소형 원자로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보고서를 한국원자력학회에서 낸 게 있어요. 2020년에.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 중인 소형 원자로에 이렇게 일람이 나옵니다. 리스트가요. 그 중에 보면은 여기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이죠. 여기에 우라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원자로가, 모델명을 가진 원자로가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노형은 LFR 돼 있고, 이거는 Lead Cooled Fast Reactor라고 그래가지고 납 고속 정식로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일체형이고요. 그리고 해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개발 중인 그 해상용 원전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우라노스다.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셈이죠. 최소한 저한테는. 이 해당 보고서에는 이 우라누스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등장한 게 답니다. 이 정보가 답니다. 지금 빨간 사각형에 들어있는 정보가 다고, 그 외에는 이게 한 200~3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인데, 다른 것들은 상세히 되어 있어요. 정보가. 근데 이 부분만큼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라누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국산 그 소형 원자로. 이게 납 고속 정식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LF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일단 4세대 일체형 초소형 원자로입니다. 4세대는 신세대고 개선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체형 초소형 원자로, 요거는 하나하나 좀 뜯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납 비스무스 냉각제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추가로 드릴 겁니다. 납 비스무스, 이거는 납과 비스무스는 납과 비슷한 그런 금속입니다. 이게 낮은 온도에 녹아요. 여러분, 납땜 아시죠? 123도에 녹습니다. 123도 이상 온도를 유지시키면 액체 상태로 있는 금속입니다. 액체 금속이죠. 자, 출력은 앞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18에서 20메가와트 전기 출력입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선박용, 잠수함용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에는 열 출력을 씁니다. 이 원자력을 낼 수 있는 전체 힘이죠. 그 중에서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니까 열 출력이 보통 높고,
전기 출력이 낮습니다. 잠수함에서는 열 출력으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열 출력으로 환산하면 60에서 8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메가와트 출력이라는 것은 2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도시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참고로 여러분 들어보시다겠지만 한국형 초소형 원전 표준 모델이 나온 게 있죠. 스마트라고. 그거는 전기 출력이 100메가와트입니다. 즉 지금 우라노스보다 한 5배 이상 큰 용량을 가진 원전이죠. 그리고 고속 정식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수명 전체 동안 또 항공모함 수명 전체 기간 동안 연료를 재장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용이고 쇠빙선이나 부유식 발전소에서 쓰겠다 이렇습니다. 자, 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크기가 우라노스 작습니다. 지름이 1.7m, 길이가 6m, 직경이 1.7이라는 뜻이죠. 상용 원전의 50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통 상용 원전이 1000메가와트쯤 되거든요. 그래서 용량은 50분의 1, 크기는 50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형 원자로의 기술을 어디서 왔으며 그 추이가 어땠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소형 원자로는 1990년도에 구소련 붕괴기에 러시아 OKBM이라는 원전 회사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참여했던 지금 은퇴한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97년부터 원전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상용화되어 공개되어 있는 기술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그래서 362 사업단을 비밀리에 출범을 하고 2004년 1년 만에 사업단이 해체되고 그 와중에 이제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가 엠바고를 어기고 조선일보 일면에 특종 기사로 이걸 다룬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 버린 그런 사건도 바로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업단이 닫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소형 그 원자력 연구는 계속 이어진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2012년에 스마트 원자로라고 알려 있죠. 한국형 일체형 소형 원자로입니다. 330메가와트짜리. 이거는 열 출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 인가를 2012년에 받아요. 이게 아마 세계 최초일 겁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초고 2018년에 사우디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서 2015년인가 수출을 하고 2018년인가 이제 아마 완료를 사업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업용 부분입니다. 상업용 부분에 이렇게를 했고 그러면 우리 362 사업단에서 했던 군용 원자로는 어디로 갔느냐? 그때 종사했던 분들의 사업단에 종사했던 분들의 전원을 참고를 하면 2014년도에 잠수함용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 4,000톤급 기준이다. 우리 잠수함이 생각하는 톤수죠. 기본 설계를 완료했고 그 다음 상세 설계와 제작에 들어가면 되는 단계로 돼 있다. 3, 4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 상태에서 멈춰져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2019년에 앞서 말씀드린 초소형 원전연구단이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출범을 합니다. 한편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은 우리 스마트 원전 관련해서 330메가와트짜리인데 그 실전기를 65메가와트짜리 조그만 걸 만들어서 하고 있다.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이 실전기라는 부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실전기가 스마트 원전하고 상관이 있다라고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 원전은 이미 2018년에 상업 이미 수출까지 완료가 된 부분이고 이거는 이미 기술력이 이미 올라선 부분입니다. 더 이상 실전기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실전기는 이 군용, 즉 이게 우라노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 실전기 위치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기는 군용으로 쓰이는 원자로를 지금 상세 설계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이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초소형 원전 연구단이 출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소형 원전 연구단의 영어 명칭을 보면은 마이크로 뉴클리어 에너지, 여기까지는 초소형 원전이죠. 연구단인데 리서치가 아니고 리서치 앤드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은 검증한다는 뜻이거든요. 만들어진 것을 이미 손에 잡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 것이고 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 예상대로 설계대로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에 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전기로 아까 65메가와트, 그래서 60에서 80메가와트 열 출력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의 초기형 원자력 잠수함, 뭐 노틸러스나 그 이후에 몇몇 잠수함들에 쓰던 그 출력과 같은 출력입니다. 원자로 한기로 갖고 했던. 그리고 그 잠수함들도 톤수가 4,000에서 5,000톤급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런 이러저러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우라노스는 그 실전기라고 언론에 흘러나왔던 것은 바로 우라노스를 테스트하는 것이고 이거는 군용이다. 예. 즉 러시아의 OKBMS 드론 기술이 두 갈래로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상업용 원전, 그래서 스마트로 이미 기술적인 성과를 냈고, 군용은 이제 물 밑에 잠복돼 있었던 거죠. 그게 19년 이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그 사업단에 출범해서 드러난 것이고, 그 이름이 우라노스고, 그게 군용이다. 그래서 그게 한간에 알려져 있던 실전기다. 65메가와트짜리 군용 사이즈다 그것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원전의 특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먼저 일체형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체형이라는 것은 왼쪽에 대형 원전, 보통 상용 원전이죠. 여기 있는 부분들을 원전의 용량을 줄이면서 이 가압 용기 안에 한꺼번에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올린 거예요. 안전성을 올리고 비용을 줄인 겁니다. 대신 뜯어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일체형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형으로 만들면은 잠수함에는 용이해요. 왜냐하면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 원자력으로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 주로 펌프를 물이죠. 펌프 관을 통해서 물이 흐를 때 그 소리가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체형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 가압 경수로라는 부분이 있고 납 고속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원전의 70%가 가압 경수로입니다. PWR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은 뭐냐면은 원자로가 나오는 열이잖아요. 집에 보일러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을 떼지 않습니까? 열이 나오죠. 그럼 보일러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데워서 그 물이 돌면서 방을 데피잖아요. 그 과정에서 식어서 다시 보일러로 갑니다. 보일러 입장에서는 그 물이 와서 나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이 물로 전달돼서 다시 도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도 똑같습니다. 핵 연료가 탑니다. 그러면 물이 여기서는 이제 물의 압력을 높입니다. 750바 정도로 높여서 물이 끓지 않게 만듭니다. 그죠? 끓지 않게 만들면 뭐냐?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이라는 겁니다. 압력을 가해서 물의 압력을 가해서 쉽게 끓어 넘치지 않게,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더 받을 수 있게. 그다음 그게 이제 관을 통해서 흘러서 열 교환기를 통해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 물이 전기로 전기기관처럼 도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원전을 식히면서 열을 가져가고 핵분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아가고, 이게 가압 경수로고 현재 70%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납 고속로라고 하죠. 이게 납을부터 보겠습니다. 납 고속로, 납을 쓰기도 하고 나트륨을 쓰기도 합니다. 거기는 뭐냐면 액체 금속을 씁니다.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액체 금속을 써서 액체 금속이 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우라노스는 납과 비스무스라는 두 금속의 유사한 금속의 혼합체입니다. 액체 금속이 녹는 점은 123도입니다. 자, 그리고 액체 금속으로는 나트륨, 납 이런 걸 쓰는데 이것이 이제 고속로 개념하고 연결이 됩니다. 고속로라는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속 정식로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fast라고 씁니다. 빠르다. 라고 정식이라고 해서 breath라고 쓰기도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fast, breathe, reactor 이렇게 영어로는 합니다. 고속 정식로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액체 금속을 쓰면은 고속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발생하는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물은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핵 연료 간에 추가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액체 금속을 쓰면은. 그래서 핵 연료의 완전 연소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완전 연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폐기물이, 유독한 폐기물이, 방사성 폐기물이 적게 나오고 열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원칙적으로는 100배 정도까지 좋아집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게 서방권에서 나트륨을 주로 썼고, 다 전부 다 원자력 잠수함 기술에서 쓰면 다 군사 기술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나트륨은 100도에서 녹고요. 액체 금속, 납은 123도에서 녹습니다. 나트륨의 단점은 뭐냐면 해상용으로 쓸 때 이게 물과 반응을 하면 폭발을 하는 성질이 있어요. 나트륨은. 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미국 초기 원자력 잠수함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이걸 육상용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거기서 사고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현재는 서방권도 그렇고 러시아권도 그렇고 지금은 소형화된 가압수형 원자로를 씁니다. 일체화된, 아까 보여드렸죠, 일체화된 소형 원자로인데 그거를 기존의 큰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가압 경수로형을 축소시킨 것을 씁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현재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소형 표준 원전 스마트도 가압 경수로 형태입니다. 즉 우라노스하고 다른 거죠. 우라노스는 액체 금속을 쓰는 형태고 스마트는 가압 경수를 줄인 형태입니다. 물론 이것도 군용으로 쓸 수 있겠죠. 줄이면. 지금 용량은 군용 잠수함용으로 쓰기에는 큽니다. 크기도 크고. 자, 고속로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연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열효율이 좋은 겁니다. 기존의 가압 경수형보다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한 단계 높은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와이오밍에 건설을 시작한다고 하죠. 조만간. 그거는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납이 아니고. 어쨌거나 고속 정식로입니다. 핵 폐기물이 적게 나오고 훨씬 더 안전하고 열효율이 100배나 좋습니다.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차세대죠. 원전 기술이 죽어 있는데 이걸로 원전 기술을 살려야 되며 원전 기술은 우리랑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 농축 우라늄을 쓰면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우라노스는 40년 동안 교체할 필요가 없다. 잠수함을 버릴 때까지, 잠수함이 퇴역할 때까지 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우리가 모델로 많이 삼고 있죠. 4,000, 5,000톤급이고 여기도 20% 농축 우라늄을 쓰고 있습니다. 핵 확산 방지 때문에 우리 20%가 상한선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10년 주기로 교체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가압 경수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열효율이 낮은 거죠. 특별히 우리 쪽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연료를 많이 넣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톤수가 같기 때문에. 자, 핵 폐기물은 20분의 1. 그리고 이 방사능이 나오는 남아있는 방사능조차도 원래는 이게 재활용돼서 고속정식로에서는 다 연료로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것은 재활용을 못하고 그 에너지를 그냥 남기는 것이죠. 기존의 가압 경수로형은. 그래서 그게 폐기물이 돼서 우리한테 독이 되는 거죠. 근데 고속로에서는 그거를 완벽하게 태워서 쓰레기가 없는 겁니다. 그 쓰레기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몇몇 남아있는 폐기물들도 방사능이 수백 년 정도면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후 세대한테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아주 간단하게 된 것입니다. 수백 년 정도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 비스무스는 물과 반응하지 않아서 해상용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있고, 이제 옛날에 하나 지적됐던 문제는 이게 가동을 중지하면, 그건 나트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만, 나트륨은 100도에 놓고 납은 123도에 녹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동을 중지했을 때 그 원자로의 계속 온도를 123도 이상으로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운데서 액체 금속이 고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원자로를 못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잠수함용 납 고속로는 구소련의 기술이고 7, 80년대 구소련에 알파급 공격 원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장착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납 고속로가 처음에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술을 가진 회사 역시 우리가 구소련으로부터 그 기술을 소형 원전 기술을 가져왔다고 알려진 그 회사 OKBM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면은 1998년에 러시아가 납 고속로 잠수함 원전 기술 그러니까 비밀을 해제해서 공개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때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올 때입니다. 97년, 98년에 우리가 소형 원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뒤를 봤을 때 OKBM은 지금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회사고요. 그때 우리 스마트 원전의 기술의 원천이 됐던 소형 가압 경수로형도 기술을 가져왔고, 또 군용으로 쓸 수 있는 납 고속로의 기술도 가져온 것으로 보여요. 두 개가 동시에. 자, 그런데 현재는 러시아가 원자력 잠수함에 이 납 고속로를 쓰지 않습니다. 현재는 가압 경수로형을 쓰고 있고요. 주로 200메가와트급을 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가압 경수로형을 쓰는 게 아무래도 납 고속로가 뭔가 불필요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압 경수로형을 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러시아가 납 고속로를 완전히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소형 원전 전 세계적으로 모델 개발 붐이 불기 시작했는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나트륨으로 돌아가는 BN600, 800 이 소형 원자료 600메가와트짜리, 800메가와트짜리 나트륨 고속노조를 상용화시켜서 쓰고 있어요. 전기를 뽑아서. 그리고 납으로 돌아가는 BREST, 브레스트 300, 1200을 추진 중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300은 300메가와트짜리 실증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1200으로 넘어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납고속노가 다른 나트륨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점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납고속노를 우리 차기 원잠의 추진 기관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핵 확산 방지에 위해서는 20% 농축까지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러시아 쪽은 군사용으로 쓸 때는 가압 경수형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료의 순도를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가압 경수형의 그 낮은 연료 효율을 연료 농도를 짙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핵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안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가 상한선입니다. 20%가 상한선인데 아까 바라쿠다 거 보셨죠? 거기도 20%를 쓰지 않습니까? 10년마다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잠수함을 30년, 40년 쓴다고 보면 서너 번을 뜯어야 됩니다. 잠수함을 연료를 재장입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저농축을 쓰면서도 운용 기간 동안 재장입이 필요 없게 하려고 하니까 고속노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가압 경수형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한테 20%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연료 농도에. 그리고 해양에서 써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소디움 같은 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을 한다고. 그래서 납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납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들이 있었겠죠. 그 단점들을 상쇄하고 남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지금 납 고속노는 러시아 고유의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도 그 기술을 러시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노에 있어서도. 자, 그런 러시아에서도 그 상용화를 위한 추진을 훨씬 스케일을 키워서 육상용으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것이 구시대에 이미 폐기된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라노스가 운때가 맞는다.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자, 몇 년 전만 해도 큰 대형 사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전에 후쿠시마, 옛날 체르노빌, 그 외 미국에도 Three Miles가 있었고 그 외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이. 그래서 진원해다 원자력은 이제 대형 원전은 진원해고 그 다음 재생에너지로 간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간다. 그리고 석유값이 특히 미국에서 원전 기술을 주도했던 서방 지역을 주도했던 미국에서 셰일가스로 해서 기름값이 적어지고 내부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니까 원전 기술이 더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양화가 되는 그런 느낌조차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제 재생에너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몇 년간에 지난 거의 한 10년간에 걸쳐서 그게 그런 식으로 논리가 정립이 된 겁니다.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그 와중에 아까 고속노로 일체형 고속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전 기술이 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많은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의 시대는 갔는지 몰라도 소형 원전의 시대는 이제 열리고 있다. 자, 이런 게 지금 맞물리는 시점이 됐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공동성명서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확산에 우리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원자력의 기회가 온 겁니다. 다른 형태로 중소형 원전, 안전성이 강화되고 열 효율이 좋고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바로 나트륨, 그리고 오늘 언급드린 우라노스처럼 납을 이용한 고속 정식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형화되면서. 사실 그런 때가 어차피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라노스를 개발하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을 가져야 되니까요. 전략적인 이유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지기 위해서 지난 27년간 몇 년인가요? 한 23, 4년간 노력을 해온 거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든지 세상에서 원자력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될 그런 마음이었는데 상업적인 시장이 열리는 때가 맞은 겁니다. 우연하게.
진짜 운때가 맞는다는 표현, 이럴 때 쓰라고 있는 표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시장이 열리거든요. 우리가 기존의 원자력 가압 경수로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추격자였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술들이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지금 새로 형성되고 있는 소형 또는 초소형 차세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고, 마침 우리가 준비가 많이 됐어요, 군용으로.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잘 하면은 우리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네. 그래서 지금 핵 추진 잠수함, 이거 뭐 외국 기술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기술 써야죠. 왜냐하면 이게 새로 열리는 시장이잖아요. 네. 얼리 어답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가진 되게 소중한 실증하고 운용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라, 우리 군에서 썼더니 안전하다. 네. 가는 겁니다. 항모도 마찬가지죠. 하나는 잠수함에 쓰고 하나는 항모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을 수가 있어요. 60메가와트. 그렇지만 요즘 초소형 원전들은 다 소형 원전들 또는 초소형 원전들은 다 모듈식으로 개발합니다. 작은 유닛 단위를 만든 다음에 전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걸 여러 개를 붙이게 되면 됩니다. 네.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는 것처럼 올리는 겁니다. 네. 그게 충분히 디자인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잠수함에 따라서 4,000톤급이면 65메가와트짜리가 한 개 필요할 것이고, 잠수함이 커지게 된다면 향후에 두 개를 끼우면 될 것입니다. 7만 톤급 항모로 간다면,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 잠수함 팽에 대한 걸 썼는데 그 정도 가려면 6개 정도 붙여야 될 겁니다. 한쪽에 3개씩 두 축을 돌리려면. 예. 자, 오늘은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좀 개발 중이라고 하는 우라노스라는 납 고속 정식로, 그리고 그 지금 실증 단계의 상세 설계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제품이 나온 걸로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핵 잠수함 건조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보군으로 가장 크게 부각되는 원자로에 대한 정보를 오늘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